네, 라이프는 그러니까 라이프 코칭은 뭐냐면, 어, 5R 코칭 리더십은 코칭의 기본, 베이직을 가르치고 배운 거라면, 라이프 코칭은 자기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고 점검하고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질 거예요. 실습도 하고. 그리고 자기 인생의 점에서 희노애락을 어떻게 잘 넘길 것인가. 누구나 인생이 다 희노애락이 있잖아요. 예, 그걸 점검하고 또 타인의 희노애락을 잘 이렇게 넘어갈 수 있도록 어, 다른 사람의 인생을 코칭해주는 그런 기술들을 배우는 것이 라이프 코칭입니다. 아시겠죠? 한번 읽어주세요. 네, 이 라이프 사이클은 행복, 상실, 절망, 희망의 네 가지가 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이 네 가지의 사이클을 주기적으로 거치게 된다. 때로는 밸런스가 잘 유지될 때도 있지만 밸런스를 유지하지 못하거나 무너지는 때도 종종 있다. 라이프 사이클을 비유로 나타내는 수레바퀴 그림에서 맨 위에 있는 왕관을 왕이 만족스러운 얼굴로 앉아 있다. 이 사람은 행복의 자리에 있고 여기에서의 모든 일은 정상적이고 잘 진행된다. 그러나 변화가 생기면 수레바퀴는 시계 방향으로 돌아 3시 방향이 되는데 이는 상실의 자리다. 위에 있는 왕의 왕자에서 밑으로 거꾸로 매달려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귀중한 것이나 중요한 소유물들이 없어지는 상실감과 슬픔에 잠겨 있다. 몸도 불편할 뿐 아니라 마음과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로 가득 차 있다. 수레바퀴가 또다시 돌아가서 6시 방향이 되면 그 사람은 발가벗고 있고 인생이 수렁으로 빠져들어가 가장 고통스러운 상태다. 이 밑바닥은 자신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들과 소유를 모두 잃어버린 고통과 절망의 상태이다. 그러나 수레바퀴가 한 번 더 돌아서 9시 방향이 되면 벌거벗었던 사람은 다시 옷을 입고 일어나서 왕자를 바라보고 올라가고 있다. 이 희망의 자리에서 다시 위로 올라가면 처음 시작된 행복의 위치로 돌아가게 된다. 네, 거기까지. 예, 고맙습니다. 자, 화면 공유했는데요. 화면 공유가 잘 보이시죠? 예. 자, 인생의 라이프 사이클, 인생의 이런 희노애락. 근데 순서는 희락, 노애 이렇게 했고요. 이 애자는 이제 한문의 슬픔의 애자입니다. 애정의 사랑의 애자가 아니라 슬픔의. 그래서 태어날 때는 되게 이제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고 행복하게 되게 어렸을 때는 뭐 즐겁게 살지만 자라가면서 불안에 빠지기도 합니다. 불안에 빠지는 건 이제 뭐 시험 공부 때문에도 그렇고 또 뭐 직장을 잡는 것도 그렇고 다른 친구들은 돈 잘 버는데 돈 못 버는 것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도 그렇고. 근데 이제 불안에 빠지지 말고 그 변화를 자기가 적응해야 돼요. 그러니까 적응하지 못하면 불안하게 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딴 사람은 왜 다 되는데 나는 안 돼. 그러지 말고 다른 사람이 뭘 할 때 나도 거기에 같이 묻어서 가야죠. 물을 거슬러 올라가면 그만큼 힘이 드는 것처럼 그다음에 또 살아가다가 갑자기 또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있죠. 상실의 아픔도 있고 또 절망한 것도 있고 그런 바닥을 치는 어려움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희망이란 사이클이 또 있어요. 꿈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 희망의 희노애락의 이 사이클을 누구나 갖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 번씩 제가 물어보겠어요. 음, 자기 인생에서 가장 기뻤었던 일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손미화님부터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네, 가장 기뻤던 행복했던 일들은,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을 때 되게 행복했었던 것 같아요. 그전에도 뭐 어떻게 좀 그런 감정이 있었겠지만, 그때 이제 자녀들 이렇게 보면서 너무너무 신기한 감정이 생기면서, 내가 이제 어른이 되는 그 과정에서 아이들에게 많이 행복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고맙습니다. 네. 우리 남자들은 겪어보지 못했던 아주 독특한 또 여성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기쁨을 가지고 계셨군요. 차진 코치는 어떤 기쁜 일이 있었나 한 가지만 얘기해 보실래요? 어,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자, 그러면은 우리 심상훈 코치님 얘기할 동안 하나 기억해 보십시오. 그 막 차진 코치는요 너무나 고상하고 영적인 일들 많이 말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수수한 우리의 삶 속에서 보통 사람이 겪는 순수한 그런 수수한 보통의 그런 기쁨들을 얘기해 보시기 바라요. 어, 자, 심상훈 코치님, 이 코칭 교육에서는 모든 사람을 호칭으로 코치라고 합니다. 심상훈 코치님은 어떤 기쁜 인생에서 지금 이제 70대인가요? 나이를 지금 정확히 그 모르지만, 이제 예. 지금 그 제가 살아오면서 뭐 특별히 뭐 기뻤다는 이런 그 기억에 남는 게 없고 생각나는 건 제가 어릴 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 저 우리 어머니가 계속 학교를 따라왔어요. 제가 공부하는 초등학교 1, 2학년 때 그게 너무 어린 이제 1학년이니까 나이가 어리니까 걱정이 돼서 그랬겠지만 와가지고 그 학교에 계속 안 가고 계시는 거야 학교에요. 그 교실에서 공부하는데도 뭐 들어오기도 하고 뭐 또 선생님하고 얘기도 하고 뭐 그렇게 늘 하시는 거라. 그래가지고 그 이제 제가 반장 자기도 없는데 엄마가 계속 오니까 선생님이 이제 내가 초등학교 1학년을 반장을 하라고 시켰어요 나한테요. 그래가지고 반장이 뭐 하는 거냐고 물어보니까 이제 뭐 이런 거 하는 거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때 그 기분이 좋더라고. 어릴 때 맨날 그뭐 저 형들 하는 거 따라만 하고 뭐 누나들 하는 따라만 하다가 내가 이제 리더가 됐다 싶으니까 그 굉장히 어릴 때 기분이 좋은 느낌이 있었고 그 이외에 뭐 어른이 돼 가지고는 특별히 뭐 기쁜 일이 뭐 없었어요. 뭐 특별히 뭐 불만 속에 있다가 뭐가 탁 터졌으면은 기뻤을 텐데 뭐 그런 경험은 별로 기억이 안 나요, 제가. 네, 고맙습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가 학교에 따라오고 또 어머니의 관심 속에서 또 선생님이 반장으로 임명을 받아서 말할 때 얼굴에 미소가 있는 모습이 참 보기가 좋습니다. 저 차진 코치는 어떤 기쁜 일이 있었나요? 어, 생각을 해보니까, 물론 그 전에도 뭐 일이 있었겠지만, 기억나는 거는, 어, 우리 아이들이 5살, 6살, 7살, 이렇게 유치원 다녀야 될 생활에 중국에서 이제 있었을 텐데, 제가 한글을 잘 몰라서 엄청 기도를 했거든요. 한국어를 몰라서. 예, 그랬는데, 5년 중에 그분은 피아노 선생님을 구하고 있었고, 나는 한국어 선생님을 구하고 있었는데, 서로 이게 바꿔서 가르쳐 보자. 나 기도했는데 기도가 응답됐다. 이제 그분도 그러고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랬을 때 굉장히 기뻤었던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한국어를 못하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과 그 복잡한 감정이 있었는데 그분이 한 10여 년 넘게 한국에서 한국어 선생님을 했다고 그러는 전문적인 분이신데 그 만나게 돼서 우리 아이들은 한국어를 할 수 있었었던 그 기억이 굉장히 기쁘게 남은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엄마들은 자녀의 기쁨이 본인의 기쁨으로 또 생각하시군요.
혹시 김미듬 30여 년 동안에 생각나는 작은 기쁨이라도 있으면 하나 말해줄 수 있나요? 어, 그냥 소소하게 처음으로 어, 자신의 돈으로 컴퓨터 샀을 때 정도 이거 같네요. 소소한 거는. 네, 그렇군요. 예. 예, 그 컴퓨터 전공인데 예, 그 컴퓨터가 굉장히 비쌌어요. 근데 용돈을 모아서 굉장히 비싼 컴퓨터 보통 사람은 가지기 힘든 그런 컴퓨터를 사서 그럴 만도 하겠군요. 잘 알겠습니다. 이 라이프 코칭을 할 때요, 되게 그 희노애락이 있죠. 그때 질문을 뭐부터 시작하냐면, 방금 제가 한 것처럼 기뻤었던 것부터 해야 돼요. 왜냐면은 이제 슬프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것부터 시작해버리면요. 에너지가 확 다운돼 가지고 한 시간 내내 굉장히 코칭하기가 힘들어요. 앞으로 나아갈 힘이 없죠. 그래서 기뻤었던 것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보라든지 어느 숙제를 또 내릴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자기 인생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본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5년 단위로 5년 단위로 이렇게 그 숙제 이제 샘플을 하나 올려줄 거예요. 카톡에다가 그걸 보고 자기 라이프 사이클을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어, 그런데 아무튼 코칭을 시작할 때 처음에 에, 방금 내가 질문한 것처럼 기뻤었던 일들을 먼저 질문해서 그 우리 심사원 코치님도 어렸을 때 반장된 그 기분을 감정을 하면서 본인도 모르게 미소가 얼굴에 밝게 떠올랐거든요. 그건 이제 감정의 에너지가 생긴 거예요. 그걸 기점으로 해서 이제 그 후에 힘들었던 것들을 극복해 내가는 식으로 라이프 코칭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스킬입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런 게 있다. 이제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이제 분노는 아까 말한 대로 변화, 불의를 바로잡고, 음, 이거 저기 선미화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음, 평안부터 네. 읽어주면 좋겠네요. 평안하고 빨간 것부터. 평안, 평안은 삶을 풍요롭게 하고 추진력과 창의성을 생성한다. 원하는 것을 이루면 평화와 기쁨이 넘치고 행복해진다. 변화, 분노는 불의를 바로잡고 변화에 동력을 주며 그래서 변화가 올 때 두려움을 사랑으로 이끌어주면 극복해 나갈 수 있다. 고통, 슬픔은 고통스럽지만 인생의 의미와 사랑의 가치를 일깨워주며 개인적으로 성숙해지는 계기가 됩니다. 희망, 고통을 견디고 인내하면 희망이 생깁니다. 희망은 스트레스 속에서도 삶을 즐길 수 있는 활력을 줍니다. 네, 그래요. 저도 그 싱가포르는 그 열병이 그 심하더라고요. 열대지방에서. 저도 이제 그 피부가 걸린 적이 있는데 또 열병이 걸리면요. 열병 때문에 죽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특이하더라고요. 그 열대지방이니까 그러겠죠. 근데 이게 선교사로 나가서 객지에서 혼자 이렇게 고통이 아주 심하니까 굉장히 슬프더라고요. 근데 이제 딱 하나 유익한 게 있었는데 뭐냐면 너무 힘들고 슬프니까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더라고요. 그걸 깨달았는데요. 아무튼 이게 고통이 스럽지만 거기에서 인생의 어떤 의미와 또 사랑의 가치를 주고 개인적으로 성숙해진다. 그런 계기가 된다. 이런 것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게 모니터 화면을 좀 더 키울 수 있나요? 예, 키워줄게요. 예, 예, 글씨가 너무 작아서. 네, 슬라이드 쇼로 보여드릴게요. 화면
됐습니까? 좀, 예, 커졌어요, 이제 좀. 예, 글씨 잘 보입니다, 이제. 예. 차진 코치가 이걸 한번 읽을 걸 읽고 한번 설명해 보실래요? 네, 성장하기 위해서는 네. 그 행복이 깨지게 되면, 잠깐만요. 네, 행복이 깨지게 되면 이제 상실이 발생하죠. 그 에너지도 다운되고 무기력해지면서 이제 이런 일이 생기고 그 또 상실이 오게 되면 또 예측하지 않았던 그 사건들이 생겨가지고 또 변화가 오면서 더 업그레이드된 상실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이럴 때는 도전이 필요하다. 우리가 일어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발짝 더 나가야 된다. 이제 그런데 도전을 하지 못하고 상실이 악화되게 되면 이제 고통이 오게 되는데 이 고통들의 종류가 이렇게 공포, 염려, 스트레스, 걱정, 좌절, 분노, 슬픔 이런 이제 고통들이 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견디기가 힘들어서 내가 이렇게 꽉 쥐고 있던 욕심들 그 욕구들,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게 된다. 그렇게 되면 이제 깨달음도 올 것이고, 변화도 올 것이고, 성장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 제가 이제 중국 선교사 하다가 이렇게 추방받았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10년 이상 그 농장도 있고 뭐 과수원 있고 하다가 체포돼서 추방당했는데 아무도 위로해 준 사람이 없더라고 한국에 오니까. 한국은 이제 선교 역사가 짧아서 아파하거나 추방당해서 오는 선교사를 보호하는 시스템이 마련이 안 돼 있어요. 선교사를 보내기만 했지 되돌아오는 선교사에 대한 그 대책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신학교 동기들은 한국에서 개척한 사람들은 큰 차 타고 다니고 호텔에 가 밥 먹고 그런데 나는 선교사 한 20년 가까이 하고 돌아왔는데 갈 데도 없고 또 누가 케어를 안 해주니까 라면이나 겨우 끓여 먹고 있고 그러니까 우울증도 오고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뭐 대한민국 국가를 위해서도 굉장히 일을 많이 했는데 그 영향으로 또 제가 추방 받기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돌봐줬던 그 탈북자들은 한국 정부에 보장받아서 막 좋은 집자도 타고 그 뭐야 아파트도 받고 또 생활비도 받고 그러는데 저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500만 원 받았네요. 겨우 500만 원 받고 위로금으로. 그러니까 막 이게 너무 슬프고 괴롭고 그래서 이제 아프가니스탄으로 선교사 가는 길에 인도 수도 뉴델리 갔더니만 이 그 히말라야 그 티벳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 산 망명 정부가 있고 망명 티벳에서 망명 온 사람들이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곳에 의사가 있더라고요. 티벳 의사. 근데 거기 의사가 참 잘한다고 가서 진찰을 좀 받자 그래서 갔는데 진단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양손을 이렇게 진맥을 하더라고요. 양손을. 한국은 보통 한쪽 손을 진맥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양손으로 해요. 한의학이 어디서 제일 많이 발달했냐면 인도 북부에서 발달된 것이 티벳을 통해서 중국을 가서 한국으로 왔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참 특이하더라고요. 이게 딱 진맥을 하더니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중년 여성 그 한의사인데 당신 속에 어, 슬픔이 있군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의사가 보통은 이제 어디가 아프고 부러지고 뭐 다치고 이런 것만 알 줄 알았는데 어떻게 마음속에 슬픔이 있는 걸 다 찾아내지?
예, 그래서 내가 그걸로 글도 쓰고 했는데, 그런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여기 그림 속에 보면, 심상훈 코치님, 도전이 필요하잖아요, 도전. 그러니까, 네. 제 주변에도 어떤 사람이 굉장히 힘들어 하길래 가만히 있지 말고, 도전해라. 그러니까 슬픔이나 힘든 것은 가만히 있는다고 저절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새로운 일을 도전할 때 그 슬픔과 어려움이 없어진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또 다른 그림이네요. 여기 오른쪽에 평화 이 글자가 잘 보입니까? 심상훈 코치님? 네, 잘 보입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평화, 평안하고 기쁠 때 우리는 행복을 느낀다.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위라벨, 워라벨 삶을 살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야 한다. 인생은 상실, 고통, 희망, 행복이라는 단계를 거치면서 변화하고 성장한다. 우리가 인생에서 이러한 단계들을 거치는 이유를 알고 현재 어느 단계에 있는지 인식하고 희망을 만들어내고 행복한 삶을 성취하도록 해야 한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내가 지금 어느 부분에 와 있나를 파악하고 어느 부분에 와 있나 파악하고 어, 자기를 점검하고 나아가야 돼요. 근데 이제 여러분은 내가 볼 때 과거가 어쩐지 제가 잘 모르지만 희망이란 것에서 희망의 불씨를 살려서 행복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과정이에요. 지금 뭐 다른 일반 사람들은 거의 다 지금 뭐 드라마를 보고 있거나 뭐 밥 먹으면서 잡담하거나 뭐 그렇게 있겠죠. 근데 여러분은 이 과정을 하면 라이프 코칭이라는 새로운 수료증이 생기고 또 여러분의 스펙이 그만큼 쌓이는 거겠죠. 그리고 아하 이런 것이 있구나 하고 코칭 스킬 기술도 하나 쌓이고요. 예. 예, 사람을 이렇게 주변에 누가 하나 떠나 보낼 때 관계 단절이 오고요. 또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질 때도 뭐 그걸 배신감이라는 것을 느끼고 또 부모의 사랑을 못 받을 때도 이런 상실감이 오죠. 예. 그 애도는 치유를 받아야 되고요. 예. 또 그 좋은 코치나 좋은 상담사를 만나서 그 공감을 받고 또 그걸 자기 속에 쌓아놓지 말고 솔직하게 감정을 나누어서 이렇게 진한 것이 옅어지게 물감이 그러니까 파란 물감 덩어리가 물에다가 놓으면 싹 옅어진 것처럼 그런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죠. 좋은 코치나 좋은 상담사를 갖고요. 또 그러기 위해서는 또 환경도 바꾸는 것이 도움이 되고요. 또 격려받고 공감받고 또 어떤 취미 생활을 가지는 게 좋아요. 또 우리처럼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좋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어, 다음에 들어올 그 가족 치유로 가르칠 그 이 교수님이 저하고 친했는데 자기 딸이 뉴욕에서 좋은 학교 나왔는데 우울증에 빠져 있다고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결혼하기 전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기 그 아프리카 아주 힘든 곳에 가서 봉사활동 몇 달 하고 오라 그러십시오. 그랬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나 어쨌나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치유 받아서 아주 결혼 생활 잘하고 잘 살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곳에 가서 이렇게 남을 돕는 것이요. 굉장히 좋은 치유 효과를 나타납니다. 예. 저기 뭐 심장로님도 기억하겠지만 옛날 우리 시골에 뭐 안동이나 어디 시골에 그냥 어머니들 막 밥 메고 또 열심히 집안일하고 부엌 살림하기 바쁘지 어찌 우울증이 빠져 있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우울증 같은 것도 내가 보면 시간이 남고
뭐 여유는 있고 할 일은 없고 애들은 결혼해서 나가버리고 혼자 TV만 보고 있고 이러다가 이제 뭐 우울증에 많이 빠지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자원봉사라는 게 굉장히 좋은 것이다. 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자기 혼자만 쓰지 말고 그러면은 긍정적으로 회복해진다. 이런 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상실감이 있으면 그것은 또 왜 나만 그래? 왜 하필이면 나야? 이런 분노가 화살이 있고 분노와 상실감의 위험한 것은요. 다른 사람한테 원망을 하게 돼요. 너 때문에 그래. 또 누구 때문에 그래. 뭐 때문에 그래. 이렇게 타는 사람을 원망해서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죽어라 하겠어요. 기분 나쁘지. 그래서 관계가 깨지고 더 외로움이 짙어지죠. 또 상실이나 분노가 더 나쁜 방향으로 가는 것은 자기 자신을 공격할 때예요. 내가 잘못했어 그래. 내가 뭘 못해서 그래. 그러면서 깊은 우울증으로 빠지면 그것은 또 더 위험하죠. 손미화 코치님 한번 읽어주세요. 가만 있어봐. 김미듬 코치 이거 읽을 수 있어요? 보이나요? 네, 보입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예. 아, 전부 다 읽으면 될까요? 네, 전부 다 읽으세요. 극심한 고통 양상, 고, 고통 속에 빛난 우한, 오드리 헵번의 내면 이야기. 그녀는 수도적인 배우였지만, 오드리 헵번의 삶은 스포트라이트 이면에 깊은 고통의 결을 품고 있었다. 그 밑에도 심리적 고통, 밑에도 있죠. 심리적 고통, 전쟁의 그림자와 자기 비난, 우리는 네덜란드에서 어린 시절 2차 세계전을 겪으며 곤조림과 공포를 체험했습니다. 당시의 트라우마는 성인이 된 후에도 불안, 우울, 그리고 자기 분해로 이어졌다. 이 관계적 고통, 상실과 단절, 그녀는 두 번의 결혼을 겪었고, 그중 하나는 남편의 외도로 인한 상처로 끝났습니다. 또한 어머니와의 관계는 냉담했고, 아버지와의 어린 시절부터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사랑받는 외모와 명성을 가졌지만, 그녀는 종종 그런 고립감과 정서적 외로움에 시달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렇게 트라우마가 있으면요. 그 전쟁의 공포와 굶주림 이런 게 있으면요. 그 종종 이렇게 그런 환경에 벗어나도 스스로 정서적 고립감과 정서적 외로움을 겪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충분히 사랑받고 자란 거 필요하고요. 저는 요즘에 이제 깨달은 건데 에, 나는 선교사였기 때문에 우리 애들도 그 선교사 자녀로서의 그런 걸 다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애들이 선교사 자녀가 아니었다면 그 이사를 자주 다니면서 친구를 못 사귀고 또 그런 고통을 겪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이제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이제 애들이 나이가 좀 들어도 애들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러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손미아 코치님 한번 읽어주세요. 오드리 네. 헵번 얘기예요, 계속해서. 삶 극심한 고통, 삶 전제적 고통, 명성과 의미의 괴리, 세계적인 성공을 이룬 후에도 오드리는 자주 이렇게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인가? 라는 존재 질문을 던졌다. 그녀는 배우로서의 삶보다 어린이들을 돕는 인도주의 활동에서 더 큰 의미를 찾았고, 말년에는 UNICEF 친선 대사로 활동하며 진정한 자기다움을 회복해갔다. 화려한 무대 위에서 아이들의 눈을 마주보는 삶에서 자신을 다시 발견했다. 4. 신체적 생활 습관적 고통, 외면 아름다움과 내면의 병.
무대에서 늘 우아했지만 그녀는 전전 시절의 굶주림과 스트레스가 남긴 신체적 후유증으로 평생 고생했다. 거식증, 만성피로, 복통 등의 정상도 있었고 말년에는 암으로 투병하기도 했다. 늘 슬림한 몸매는 많은 이들의 동경을 받았지만 그 이면에는 고통이 깃든 생존의 흔적이 있었다. 치유와 회복. 오드리는 후반기 인생에서 고통을 부끄러운 기억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한 연민의 공부로 받아들였다. 그녀의 내면의 고통은 결국 사랑의 언어로 번역되었고, 이는 전 세계 아이들에게 향한 헌신의 여정으로 이어졌다. 네. 오드리 헵번이 누군지 아세요? 알죠? 예, 예. 저희 차진 코치가 그 글자만 좋아해가지고 이때 오드리 헵번 그 멋있는 사진을 딱 하나 올려야 좋은데 그 저기 누구야? 김비듬 검색 잘하니까요. 카톡으로 오드리 헵번 사진 하나 검색해서 카톡으로 나한테 보내주세요. 아 근데 오드리 다 헵번, 안다. 오드리 헵번 다 알죠? 아는데, 아, 안 오, 해도. 오드리 헵번이 그 유니세프 대사로 예. 굉장히 그 뉴스에 많이 나왔죠. 그때. 예. 아니 심장모님은 굉장히 그 지식이 풍부하다니까. 그러면 아니요. 오드리가 그 누구를 위하여 정오를 울리나 거기에 나와요? 아니면 로마의 휴일인가 거기에 나오나요? 이 영화에서 어디 나오는지 내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예. 어쨌든 그 오드리 헵번이 그 캄보디아에 가서 저 어린이들 불우한 어린이들 돕는 일, 뭐 이런 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예.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좀 말년에 네, 봉사활동을 많이 했죠. 예. 음, 자, 그래서 오드리 헵번의 생애를 희노애락으로 하면 어렸을 때는 그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전쟁과 생존의 두려움이 있었다. 귀족 가문의 출신이고 어릴 적에는 발레리안을 꿈꾸고 예술에 몰입했고 희노 부모님의 이혼이 했고 아버지의 가출, 정서적 상실, 음, 그, 그 부모의 이혼이 저기 자녀한테 고통으로 연결되나 봐요. 예. 예. 그리고 슬픔은 2차 세계대전 중에 굶주림과 폭격에 시달렸다. 그리고 무용으로 피난민을 위한 비밀 공연도 했고, 짧은 순간에 위안을 받았다. 그 감정은 불안, 생존의 공포, 가족 핵제, 굶주림의 이런 감정의 사이클이 있었다. 고통의 시기, 예, 영국 유학까지 했군요. 영화에 출연했고, 유럽에서 무명 배우로 시작했다가 여기 있네 로마의 휴일에 캐스팅돼서 세계적인 성공의 전환점이 되었다. 예. 유니세프 대사로 활동했다. 많이 구호 기관이 있었지만 유니세프가 굉장히 예, 큰 활동한데 그 대사로 했군요. 그러니까 예, 타인을 위한 삶을 살면서 어, 자기를 이해하고 스스로 평안을 유지하고 그렇게 했죠. 이것하고 연결이 될지 모르지만 어, MBC 전주 MBC 창사 특집의 건강 강연을 들었는데요. 누구 의사인데 미국 최고 의사상을 두 번이나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 특강을 제가 들었는데 어, 그 사람이 미국의 최고의 암 의사예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환자 중에 사기인데 그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상하게 회복돼서 건강하게 자기 삶을 다 산 사람이 있었다는 거야, 세 사람이. 그 세 사람이 공동적인 뭔가 추적 조사를 했는데 에, 공통점이 있었는데 첫째 하나 신앙이 있었다는 거야, 신앙. 셋 다. 두 번째 봉사활동을 한대요.
계속 봉사활동을. 그래서, 이 신앙생활하고 이게 봉사활동이 암을 이기는 뭔가 자기는 어떤 메커니즘인지 이해를 못하지만 좋은 거구나 하고 자기가 시간당 수당이 엄청 비싼 사람이지만, 시간을 내서 봉사활동을 다닌다. 그런 거더라고요. 그, 그분이 예. 이름이 예, 김의신입니다. 김의신 맞아요. 김의신.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보면은, 유니세프 봉사활동. 그러니까 남을 행복하게 해주면 자신도 행복해진다. 그것은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그렇게 도움이 된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꼭 막 여기 참 안타까운 것이 한국에서 너무 가난하고 힘들어서 와서 그냥 청소하고 페인트 칠하고 막 열심히 일하다가 집 사고 집을 샀는데 좋다. 근데 이제 암이 걸려가지고 그냥 그 좋은 집 누려보지도 못하고 어 세상을 떠난 분들이 가끔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아까 아, 이 앞에서 이제 심장노님이 읽었는데 워라벨 3 워라벨은 이제 앞에 워는 이제 워킹의 워예요. 라는 이제 라이프의 라라고 워라벨 웰은 이제 웰빙의 이제 글자고 그래서 워라벨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과 라이프가 밸런스를 갖추는 그런 삶을 워라밸 삶이다. 이제 그래서 우리 균형을 맞춰야 돼요. 너무나 그냥 일이나 어떤 것에 빠지지 말고 맛있는 것도 먹고 친구들도 만나고 이렇게 웃고 또 저기 바닷가도 산책하고 그런 게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장수 요건이 여러 가지 있지만 좋은 거 먹고 공기 좋은 것 있고 그러지만 친구도 있어야 된대요, 친구. 그래서 우리 밑에 여기 사람들 다 또 내일 저녁 식사 만나기로 했는데요. 좋습니다. 자, 김의신 박사가 한 얘기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나 소개할까요? 네네. 그, 그분이 아까 암 얘기도 하셨고, 이제 그 노인네들 치매 관련 연구를 많이 하셨더라고, 그분이 보니까요. 그래서 그 치매는 누구한테나 온답니다. 오는데 빨리 오느냐, 늦게 오느냐, 건강에 따라서 그러고, 운이 좋은 사람은 생전에 경험을 하지 않고 돌아가시고, 운이 나쁜 사람은 빨리 와서 경험을 하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오랫도록 통계를 내보니까 치매에 제일 안 걸린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음악 하는 사람들이랍니다. 음악. 그리고 음악 중에서 특히 악기를 다루는 사람이 치매율이 일반인보다도 약 30% 정도 적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양반이 그 시니어들을 향한 그 치매 예방 그 얘기를 하면서 꼭 하여튼 머리를 쓰는 일을 하라. 뭐 공부를 하든지 하되 그 중에서 제일 치매 예방에 도움되는 게 음악하는 일이고 그 중에서 악기를 다루는 게 가장 치매가 낮았대요. 걸릴 확률이 낮았대요. 네. 그래서 요즘 시니어들이 한국에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악기 배우느라고 막 붐이 일었어요. 한국에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음. 예, 맞습니다. 예. 우리 심장노님은 절대로 치면 안 걸리겠네요. 봉사활동도 하죠. 그 아니 다음에 공부도 하죠. 악기도 하죠. 제가 예. 이제 그 시간을 제일 많이 뺏기는 게 제가 음악을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노래를 하나 연주를 하려면 악보가 없어요. 그래서 악보를 파는 데 있는데 악보가 비싸잖아요. 뭐 한국에서 1,000원, 2,000원 이렇게 밖에 하지 않는데 여기서 그걸 살 수가 없어요. 그걸요. 한국에 파는 걸. 그래서 유튜브에 나오는 걸 보고 그걸 막 스캔을 해가지고 그 오래 붙이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악보 하나 만드는데 그냥 하루 종일 걸리고 뭐 그래요. 보니까. 음, 그래서 음, 그 그렇군요.
그것도 캐시로 사는 게 아니고 꼭 크레딧 카드로 사기 때문에 크레딧 카드 잘못 줬다가 또 뭐 해킹 당하는 경험도 있고 예, 그래가지고 예. 음, 사진 코치가 좀 많이 도와줘야겠네요. 예, 그래서 그래요. 이제 저희들이 필요로 한 악기는 뭐 복잡한 전문적인 악보가 필요한 한 게 아니고 그냥 그 솔로 하나만 나오는 것만 있으면 그냥 해피해요. 다른 건 베이스 이런 거 있으면 뭐 좋지만은 그 뭐 반주까지 막 들어가 있으니까 그건 어지러워서 우리가 이해도 못하고 상식 정신이 없고 그냥 가장 예, 간단하게 소프라노 하고 베이스 반주만 있으면 이제 해피해지거든요. 네, 그렇군요. 자, 고통이 지나가는 과정을 한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차진 코치도 한번 읽어 주실래요? 어, 이게 불안한 감정이 들 때 이게 고통스럽다고 느끼는데, 이게 불안이라는 것은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예감과 두려움이 오게 되면 불안한 느낌이 들고, 이제 예시를 들어놨어요. 이 일이 어떻게 끝날까? 어, 뭐 이런 마음이 들면 불안하다는 거죠. 그러면 통제가 상실이 되겠죠. 또 공포스러운 것도 이제 고통이 지나가는 감정인데 이제 즉각적인 육체적 또는 생존적 위협에 대한 반응. 그러면 공포스럽잖아요. 위협을 받을 때. 네, 그러면 생존의 위험을 느끼게 되면 공포스럽다. 좀 그다음에 빨리 해주세요. 네, 음. 걱정을 너무 많이 하면 또 인지 왜곡이 돼서 또 걱정을 느낀다. 또 시기를 하게 되면 쟤는 잘 되는데 왜 나는 안 되지? 뭐 이런 그렇게 되면 자기 가치가 상실이 되면서 고통스럽다. 또 질투를 느끼게 되면 내 자리가 위험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또 소유하지 못하고 통제 욕구가 안 돼서 또 분노를 하게 되면 신뢰감이 붕괴가 되기 때문에 어, 고통스럽다. 이렇게 얘기할 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할 때요. 말하기 곤란하면 패스 그러면 됩니다. 여기 이 여섯 가지 고통에 대한 감정 중에 나는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극복했거나 극복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씩 얘기하고요. 대답하기 곤란하면 패스 그러면 됩니다. 호주식 발음으로 파스 그래도 되고요. 누구부터 해볼까요? 차진부터 해볼래요? 네, 저는 걱정, 인지 왜곡. 혹시 잘못되면 어떠지? 어떡하지? 그래 또 살피고 또 확인하고 또 살피고 이런 그래서 걱정이 너무 많아서 스트레스 쌓이고 이런 게 있습니다. 네. 그걸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음, 극복 못하고요. 계속 또 살피고 또 하고 또 살피고 또 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손미화님, 네, 불안, 여기에 나오는 불안, 공포, 걱정, 시기, 질투, 분노 이런 감정을 다 느껴봤지만 지금 이제 이 불안에 대해서 제가 여기 호주에 와서는 제일 많이 조금 느꼈던 것 같아요. 조금 불안정한 현실적인 삶에서 이 일이 어떻게 끝날까 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여기서 삶이 정말 괜찮을까, 이런 아이들 교육은 잘 시킬 수 있을까, 이런 마음 속에서 한 10년 정도는 조금은 그 감정 밑바닥에 불안한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걸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어, 아이들 학원 보내고, 좀, 아이들 공부 푸시하고 이러면서, 저의, 불안을 아이들을 푸시하는 방향으로 많이 풀었고, 지금 생각하면, 조금 더 여유 있게,
조금 더 불안을 내려놓고 자연스럽게 그냥 조금 이 호주의 자연 경치, 자연을 만끽하면서 자라게끔 해서도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지금 이제 이렇게 살아보니 그런 마음도 듭니다. 네, 그렇군요. 손미화 코치님 얘기 들으니까 그 생각나네요. 우리 집사람이 자신이 그렇게 막 완벽주의고 철저히 준비하고 열심히 그러니까 상담 박사 얘기 들어보면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그랬지만 우리는 그 한국개발도상국 때 영웅적인 삶을 살았대요. 저도 그랬거든요. 야간 학교 다니면서 낮에 또 알바하고 그랬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그 요구하는 게 많아요. 그죠? 공부 열심히 하고 최대한 하고 그렇게 푸시하다가 그 선도 자동차 거기 사장 사모의 친구가 아들이 저기 저쪽 북쪽에 바닷가에 낚시 가갖고 친구들하고 낚시 가갖고 아들이 죽었거든요. 아들 하나 있는 거. 그 소식을 듣고 그냥 또 그리고 또 아들 죽고 나니까 그 엄마가 너무 몇 년은 그냥 정신없는 사람으로 살더라고. 헛개비 인생처럼 살아요. 예. 그걸 보고 저 아내가 애들한테 푸시하지 말아야겠다. 그냥 살아있는 것만 해도 그냥 감사하면서 살자. 그러면서 그런 애들이 뭘 하든지 간에 그냥 푸시 안 하고 살더라고요. 예. 그래요. 자, 심상훈 코치님, 이 6가지 중에 어느 것이 자기 곧 있었고 어떻게 또 극복하셨는지 얘기해 주세요. 특별히 내놓을 만한 건 없는데요. 그 걱정은 그 자료를 이렇게 보면은 실제 일어날 확률이 전혀 없는 90% 이상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일들을 걱정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걱정은 이제 아예 안 하기로 맘먹고요. 그다음에 누군가 내 영역을 빼앗길까 봐 느끼는 위협 이런 거는 그 사실 이제 뭐 제가 그 젊었을 때는 그러잖아요. 지금은 완전히 누가 뭘 하겠다면 그래 네가 해 하고 운전도 내가 전에 하다가 맨날 옆에 사람 운전 못한다 잔소리하고 뭐 이런 또 뭐 그렇게 되는 아이들을 할 텐데 지금은 내가 아예 운전 안 할 테니 네가 해 하니까 너무 편한 거야 이제 지금은요. 그래서 운전면허 경신을 안 하려고 이제 어느 시점에 운전면허 경신을 그만두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시기, 질투 이런 거는 뭐 누구랑 시기, 질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제 주위에 없었어요. 뭐 다들 뭐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분노는 이제 많이 저 생길 때가 있죠. 분노는 그 뭐 배신이라든가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분노도 이제 다 마음속으로 용서하니까 제가 한 가지 정말 나쁜 놈이 제 주위에 하나 있었어요. 제가 한국에서 그 대학원을 다닐 때 우리가 군대 갔다 오고 늦게 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제대로 정상적으로 올라온 사람들 말고 이제 직장 다니다가 온 사람 뭐 하여튼 중간에 들어온 중년에 온 사람들끼리 모임이 있었어요. 근데 그중에서 현대그룹에 무슨 뭐 간부로 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항상 부부 관계가 안 좋아가지고 부인이 나한테 전화를 해요. 우리 신랑이 이렇게 뭐 한다고 어떻게 저떻게 하면서. 그리고 근데 뭐 내가 나무 가정사에 간섭할 수 없으니까 그냥 들어만 주고 그 친구한테는 그 부인한테 좀 잘해주라고 이런 말만 하고 그 친구를 내가 감싸고 살았어요. 그 항상 그 우리 모임에서 제일 그 모자란 날보다 조금 그 위치가 불안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아주 나쁜 짓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엄청 미워했는데, 어? 나한테 엄청 손해를 입히고 해서 미워했는데, 지금 그 사람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생각만 하면 분노가 치솟았는데, 요즘은 이제 그는 죽었겠지. 속으로 그런 생각하고 잊어버리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다 같이 마이크 열고 따라하세요. 차진도 마이크 열고, 예, 김미듬도 마이크 열고. 걱정을 하면, 걱정을 걱정을 하면 하면 걱정을, 걱정이 사라진다면, 걱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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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진다. 사라진다면 사라진다면 걱정할 일이 없겠네. 걱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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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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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죠. 없겠네. 없겠, 예. 그러니까 내가 걱정을 해서 그 걱정이 사라진다면 걱정할 일이 없겠다. 그 말인데, 그러니까 걱정할 일이 있다고 해서 내가 그 걱정을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렇게 걱정한다고 그 걱정할 일이 없어진다면 걱정할 것이 없어진다. 그 어떤 유명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걱정은 할 일이 있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전혀 백해무익한 것이 걱정이다. 이제 그 말씀입니다. 네. 자, 희망에 대해서 우리 이 심성 코치님 한번 읽어주세요. 희망. 희망, 미래 도전,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할 때 생긴다. 최악의 상태이기 때문에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혁신적인 개혁과 대안을 찾게 된다. 네, 그래요. 희망을 바라보기, 희망이란, 예, 희망, 평안, 불안, 고통. 미래의 희망이, 도전, 미래 네, 도전, 예, 미래 도전. 네. 네, 이 희망이 있으면은 평안해지고, 불안도 사라지고, 고통도 사라질 것입니다. 제가 맨날 우리 아이들이 저 결혼하기 전에 내 밑에서 공부 있을 때 맨날 식사 시간 때마다 사람이 희망이 이제 꿈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을 했대요. 꿈이, 예, 꿈이 조그만하면은 날 결과도 작으니까 큰 꿈을 가져라. 대망을 품으라. 이런 얘기를 맨날 해줬어요. 그러면 이제 애들 학교 가기 전 만날 시간이 없으니까 꼭 밥 먹을 때 밥상머리에 앉아서 이제 잔소리를 해요, 제가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옆에 식구가 밥 먹을 때는 개도 안 야단 안 치는데 왜 아이들 밥만 먹을만 뛰면 맨날 잔소리 하느냐고 그런 그 일이 있었어요, 옛날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오드리 헵번을 다시 이렇게 설명해 놨는데요. 전쟁 중에도 예수를 선택했다. 예. 어, 저도 여기 은퇴한 목사들이나 제 나이 또래 목사님들이 월요일 날은 골프 치러 가고, 화요일 날은 테니스 하러 오고, 목요일 날은 낚시 가고, 또 뭐 중간중간 또 뭐 그렇게 막 많이 다니면서 가라 그러는데, 제 아내 차진 코치가 인생은 60부터 시작인데 뭔 소리냐. 다시 하나님이 보고 있는데 기쁜 일, 유익한 일을 해야지 그렇게 노는데 신경 쓰면 되겠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코칭도 하고 상담도 가르치고 그렇게 하는데요.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오드리 헵번처럼 전쟁 중에 아이고 벌벌 떨고 그냥 방공호에서 그냥 벌벌 떨고만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면 그 재능이 발견되지 않았겠죠. 근데 그녀는 자기를 계속 개발하고 또 발레리나의 꿈, 또 그 연기 이런 것들을 해서 세계적인 스타 배우가 됐죠. 그리고 또 두 번 아이를 유산하고 또 뭐 두 번이나 결혼에 실패해도 어, 포기하지 않고 또 유니세프 대사로 아프리카, 아시아 이렇게 친선 대사로 활동을 많이 했군요. 자기 자신의 상처가 타인의 상처를 감싸는 연민이 됐을 때 희망은 개인으로 넘어서 세상으로 퍼진다. 예. 그리고 자기도 암 투병 중에도 나는 사랑받는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하면서 세상과 작별하고 죽음을 앞두고도 희망의 언어를 선택했다. 이참 훌륭한 생애를 살았군요.
자, 이제 한 10분 쉬고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10분 휴식하고 오시기 바랍니다.